됐나요? 네, 그러면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42번째 장애인의 날,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맞이해서 장애를 가진 시민들의 존엄한 삶을 위한 법안인 장애인 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그 취지를 설명드리는 자리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법이 시행된 지가 10년이 넘었지만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모자란 지금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발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대표 발의 의원인 제가 개정안의 발의 취지 그리고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요. 최현정 변호사님부터 순서대로 지금의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대 국회에 처음 입성해서 처음으로 발의했던 법안이 바로 장애인 활동지원법 개정안입니다. 이 현대판 고려장 폐지법이라고 부르는 법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법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해서 수급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로 전환이 돼서 서비스 시간 자체가 줄어드는 문제 일부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 담긴 다른 과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있어 다시 개정에 나섰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절실한 것이 24시간 활동지원 보장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24시간 활동 지원을 비롯해서 필요한 범위의 활동 지원을 온전히 제공하는 것은 바로 자립의 핵심 전제이고 가족에게 돌봄의 부담을 전부 전가해 왔었던 사회가 이제는 그 책임을 받아 안겠다는 선언이며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절박한 생존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이 부담금은 애초에 사회복지 서비스의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생겼지만 복지의 패러다임이 시혜와 동정의 관점에서 벗어나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한 만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권리 중심의 원칙으로 제도가 변화하는 만큼 구시대적인 본인 부담금 조항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본인 부담금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직결되어 소득이나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애초에 자립을 꿈꾸기조차 어렵게 만듭니다. 아울러 현행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활동지원 급여가 삭감되는 문제 또한 해결되어야 합니다. 주간활동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낮 시간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이나 예술, 체육, 자립교육 등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중복수혜라는 이름으로 활동지원 급여를 차감하기 때문에 많은 장애 당사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 활동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차단하는 이 조항 또한 폐지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그런 만큼 조속히 장애인 활동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발의에 참여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강민정, 이수진 의원님 그리고 김홍걸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월도 이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제가 오늘 발의하는 장애인 활동지원법 개정안 이외에도 장애인 권리보장법 그리고 탈시설 지원법이라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 나아가 모든 시민들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법안 논의가 상당히 공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존엄이 자꾸만 이렇게 뒤로 미루어지는 답답한 상황에서 어제 저는 청와대 앞에서 장애 당사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과 형제들 그리고 이들과 뜻을 함께하는 시민 555분과 함께 삭발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함께 나오신 세 분뿐만 아니라 그 555분의 마음도 함께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회에서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전해지는 날이 사실은 딱 오늘 하루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에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4월 20일 오늘 하루 말고도 나머지 364일 동안 장애 당사자들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차별과 배제로부터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국회가 나서서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탈시설지원법, 장애인 권리보장법 그리고 제가 오늘 발의하는 이 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반드시 조속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먼저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법 최현정 변호사님, 그리고 부모연대 이혜경 지부장님, 최은규 회장님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현정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활동법 제5조 제2호 본문은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 법률 조항 때문에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은 장기 요양 서비스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는 복지부 예산으로 하루 최대 16시간, 지자체 예산까지 합하면 하루 최대 24시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장기 요양 서비스는 하루 최대 4시간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나머지 20시간 동안에는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에 가기 어렵고 위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조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장기 요양 서비스는 재가간병을 원칙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 취미활동이나 여행 등을 위한 동행 지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의 청구인은 우연히 장기 요양 서비스를 먼저 알게 되어 이를 신청했을 뿐인데 그 활동 지원 서비스로의 전환이 불가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 조항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65세 미만 장애인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을 차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입법자에게 올해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지 노인성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활동 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65세 미만의 경우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이 활발한 때이므로 자립욕구와 자립지원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노인성 질병의 진행 경과가 질병의 종류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의학 발전에 따라 현상 유지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동안 정작 장애인 당사자의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장애인의 존엄과 인권을 침해하던 활동지원 제도를 시정하는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활동법은 여전히 65세 이전에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던 사람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도록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2만 6천 명의 장애인들이 활동 지원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2만 6천 명이 활동 지원사 없는 20시간을 견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장애활동법 개정안은 노인성 질병이 있어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던 사람도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 생활 환경, 사회 환경, 당사자의 욕구와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의 청구인과 같은 사안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입법 시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장애인의 삶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법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울산지부 이혜경입니다. 저는 20대 성인 발달장애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입니다. 저는 발달장애인에게 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이 필요한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가 도입이 됐습니다. 2018년부터 장애인 부모들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투쟁을 하면서 삭발도 하고 3배 1배도 하고 노숙농성도 했습니다. 이렇게 부모들이 직접 싸워서 만든 서비스 중에 하나가 주간활동 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에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기반해서 활동할 수 있는 이 서비스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들의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현실은 많이 달랐습니다. 예산 문제를 핑계로 절대적인 이용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활동 지원 시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활동 지원과 주간활동은 그 목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녀와 같이 살아보니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서 발달 장애인에게도 활동 지원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시에 지역사회에 통합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2인 이상의 그룹을 이루어서 활동하는 주간활동 서비스 또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두 서비스를 연동해서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만큼 활동 지원 시간을 삭감해 버립니다. 제 자녀도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활동 지원 시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활동 지원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 시간마저도 삭감이 되어서 더 이상 활동 지원 시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 자녀가 3년간 주간활동을 이용을 해보니 발달장애인의 삶에 주간활동이 꼭 필요한 제도이고 여기에 활동 지원 서비스까지 확장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의 부모들에게 주간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 지원 서비스, 주간활동에 대한 서비스의 장점들을 많이 알고는 계시지만 이쪽으로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고 싶어도 활동 지원 시간의 삭감으로 인해가 두려워서 이용을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저희 아들한테도 활동 지원 서비스도 주간활동 서비스도 꼭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들을 다 이용해도 턱없이 부족한 지원 체계입니다. 이번에 활동 지원법이 개정이 되어서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활동 지원 시간이 삭감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에서 활동하는 주영규입니다. 먼저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조속히 이 법안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장애인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왔고 선언해 왔습니다. 활동지원 또한 장애인의 가족의 보호에서 탈피해서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또 주체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난 1차 때 7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그 활동지원 1등급에서 등급이 하락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특례가 3년입니다. 3년이면 올해 7월부터 특례가 이제 해제가 되고 다시 등급이 하락이 될 수 있는 요인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은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활동보조를 받고 있는 10만여 명의 장애인 중 꼴랑 16시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5명 뿐입니다. 그리고 하루 최대 5시간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이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당당하게 삶의 주체가 되어서 또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예산에 막혀 있어서 필요한 장애인이 필요한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고 사회에 참여하는데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은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번에 65세가 되는 장애인들이 활동보조 시간이 하락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발생하고 있고 삶의 위험에 처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활동보조는 장애인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그러한 중요한 권리의 문제입니다. 장애인이 야간에 활동 지원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하거나 또는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국가가 지금 예산에 정책을 맞추고 있어서 필요한 장애인이 필요한 만큼 받지 못함으로 발생하고 있는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한 활동지원제도 법안이 꼭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어서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이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도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활동지원법 개정안을 임기 초에도 내고 다시 내고 있지만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꼭 입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정부의 의지만으로 정책을 시행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24시간 활동지원 체계를 구축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정부는 입법이 없어서 못한다, 법에 근거조항이 없어서 못한다고 핑계를 대왔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서 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많은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많은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장애인도 함께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법 개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